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스입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까지 저희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영상 시청 안 하셨다면 여기 링크 걸어둘 테니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하실 때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의 필요한 영어 단어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읽으실 수 있죠? 길어도 많이 접한 단어니까 immigration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원래 출입국 관리소를 이야기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출국 심사할 때도 써 있었던 단어고,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도 이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immigration 양쪽에서 둘 다 볼 수 있는 단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immigration이라고 돼 있는 데는 어떻게 따라가시느냐, 비행기에서 내리면 내가 외국인이죠.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immigration 할 때는 항상 자국민하고 외국인이 줄이 달라요. 그래서 줄을 따라 쓰셔야 되는데, 그 시민이라는 뜻은 city라는 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citizen, 이게 시민이고요.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은 아니죠. 그래서 non-citizen 이쪽 라인으로 가서 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none 하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on-citizen 하면 외국인을 뜻하고요. 외국인을 뜻하는 다른 여러 말이 있어요. 그냥 non-citizen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과 달리 나라마다 항상 쓰이는 말들이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몇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해요. visit 하면 방문하다 라는 뜻인데, 그 visit이라는 단어에다 뒤에 or 붙여서 사람을 뜻하는 방문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visitor 아니면 visitor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방문객, 손님. 그러면 저희 non-citizen 아니면 visitor 이쪽 라인으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non-citizens 아니면 visitors 이렇게 뒤에 s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이 말 말고도 이렇게 긴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inter하고 national하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national 하면 그게 국제의란 뜻이고요. inter 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국가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국제의, 국제적인 이런 단어가 돼서 international passport 하면은 국제의 여권 가진 소유한 사람들,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줄에 쓰시거나 visitors 아니면 non-citizens 이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국 비행기 내렸는데 막 한국인이 가요. 그럼 거기 따라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글로 가시면 됩니다. 이 international 하는 거는 저희 공항 갈 때도 이 단어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국제선을 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국제선 타시는 거고, 국내 여행은 국내선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선과 국제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international flight이 국제선입니다. international flight 이라고도 써요. 아니면 international terminal, 터미널을 뜻하기도 해요. 국제 터미널, 그쪽에 가셔서 타셔야 되니까. 그래서 international 하면 국제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는 domestic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domestic flight 그럼 국내선 말하는 거고요. domestic terminal 하면 국내선 타는 터미널을 뜻하고요. domestic passport 하면 국내의 여권이니까 자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권이니까 시민들이 서는 줄을 domestic passpo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 여권이겠죠? international passport 있는 줄로 가서 쓰시면 됩니다. 항상 입국 심사 할 때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내가 말 못하면 어떡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막 이 고민이실 텐데, 요거 딱 두 개만 정말 주구장창 알고 계시면 이게 진짜 대부분이에요. 웬만한 거 관광객들은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항상 입국 심사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되,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럼 I'm sorry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I'm sorry 하면은 걔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뭐 I'm sorry 계속 하다 보면 만약에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통역을 또 붙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알아듣고 그냥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하지만 요 두 가지 내용은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얘는 purpose of your visit.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또박또박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런 말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음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 열심히 적어봤어요.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들릴 거예요. Purpose of your visit. 이 단어가 들린다. 그럼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travel 아니면 sightsee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관광이라고. travel, sightseeing 이런 단어 쓰셔가지고 travel 하나만 아셔도 돼요. travel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purpose of your visit 나오면 목적. purpose 하면 목적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how long 하고 어쩌고저쩌고 stay 아니면 how long 하고 staying 이런 단어거든요. How long are you gonna stay here?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아니면 How long are you gonna stay in Hong Kong?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How long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뜻이거든요. How long 이렇게 또박또박 끊어서 주지 않겠죠? 그래서 how long 제가 how long 이렇게 써놨는데 how long 이런 말이 들리면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이 얘기구나. 그리고 뒤에 stay 아니면 staying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how long 뭐라고 하고 stay 하거나 staying 하면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는 거니까 3 days, 5 days 내가 숫자를 알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왕복 티켓이 있다. 그리고 왕복 티켓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원래 입국 심사의 목적이 패스를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하지 않겠구나. 그냥 여행만 마치고 그냥 돌아가겠구나 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패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건 돌아간다 라는 return 이라는 단어 붙여서 return ticket 하면 돌아가는 표, 내 비행기 표, 여행의 일정 있는 그 표 있죠. 그거 갖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return ticket 아니면 round trip ticket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round trip 하면 왕복 여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round trip ticket 아니면 return ticket 이거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내 일정표 갖고 있는 거 보여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잘 못 알아들으셨다. 그러면 그냥 내 있는 거 일정표랑 여권이랑 보딩 패스랑 이런 거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전자상에 나에 대한 정보가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를 그냥 적당히 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패스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조금 해. 근데 이 사람 말 대강대강 알아듣고 그래 내가 마음대로 말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잘못 알아듣고 잘못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거부당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경우에 하시고 I'm sorry 하시면서 항상 웃으면서 hi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면 영어 잘 못해도 그분이 이제 관광 오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고서 보내드려요. 너무 염려 마세요. 웃으세요. 인사 잘 하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짐이 carry-on luggage만 있으시면 그냥 빠져나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없고 나는 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immigration 지나면 딱 나오면 전광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전광판에 baggage claim 이라고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baggage claim 수함을 찾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 수함을 찾는 곳 전광판에 보시면 내 비행기 편명 뭐 KE123 해가지고 인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몇 시에 왔다. 비행기 편명이나 아니면 출발한 도시 이름 찾으시면 거기에 수함을 찾는 곳 넘버가 있을 거예요. 뭐 A1 아니면 숫자만 있을 수도 있고 숫자랑 넘버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데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쫙 나와요. 캐러셀이라고 불리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를
캐러셀들이 쫙 보이거나 아니면 보통 이미그레이션 나가시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래쪽 보시면 거기 딱 수업을 찾는 곳이 쫙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층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미그레이션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짐이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더 반갑죠. 근데 내가 너무 일찍 나와서 계속 기다렸는데 짐이 안 나왔다. 끝까지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이 배기지 클레임 잘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다시 확인을 하시고 맞는데도 내 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짐이 어딘가에서 딴 나라 가 있거나 아니면 딴 곳 가가지고 저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Lost and Found 라고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각 공항마다 되게 크게 써 있어요. Lost and Found. 거기 분실물 센터 찾아가셔가지고 boarding pass 해보시면 거기 이렇게 딱 찢어져 있는 부분에 체크인 데스크에서 인천공항에서 수험을 붙일 때 내 짐 태그를 갖다가 이렇게 스티커처럼 몇 개, 하나나 두 개 이게 각각 짐별로 붙여놓는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갖고 계셔서 내 짐이 맞는지 그거 태그 보여주셔야 내 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캐러셀에서 짐을 딱 픽업을 하셔도 내 그 짐 태그하고 맞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대조를 해보셔서 내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서 나가셔야지 탈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가방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꼭 하고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짐도 다 찾았어요? 아니면 잃어버린 짐도 막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공항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저희 세관 신고서 작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여권 아직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관 신고서 그걸 갖다가 customs가 세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관 신고서가 customs declaration 였죠. declare 하면은 신고하다 라는 뜻이었었는데 그 declare 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 nothing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othing to declare 라는 줄이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는 신고할 거 없어. 그러면 이제 nothing to declare 인데다 내 짐 끌고 가시면서 그 세관 신고서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이나 서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할 거 없는데 글로 가셔야 되고 신고할 게 있었는데 내가 그냥 신고하기 싫어가지고 세금 내기 싫어서 막 이제 몰래 도망가신다 하시면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 작성하시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하실 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처음 겪으시면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희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이제 공항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단체 관광이실 때는 그냥 관광버스 대절한 거 있으면 그거 타고서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 여행이시라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아니면 택시를 타셔가지고 내 숙소로 가는 게 또 험난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다 이제 전화기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있고 그리고 다 이제 통역기, 번역기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에 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렇게 이동해서 호텔로 가시는 방법 아니면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식당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